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오래된 서류 뭉치를 꽉 쥐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을 때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50년 동안 묻어둔 무언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문서를 봐왔지만 그날 할머니 손에 든 그 종이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라졌던 기록을 되살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 서류는 할머니의 군 인사기록부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오래된 문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자녀 현황 없음이라는 표기였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외손자입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할머니의 딸이고 저는 그 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공식 기록에는 자녀가 없다고 적혀 있는 걸까요? 할머니, 이거 잘못 적힌 것 같은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그땐 그렇게 적는 거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답은 너무나 짧았고 너무나 아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대답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할머니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에서 먼지가 쌓인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군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급장이 떨어진 자리에는 희미한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흔적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별 3개가 붙어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중장 계급장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정말 할머니 군복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여전히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쁘지? 그렇게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머니의 눈에서 젊은 시절의 자부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깊은 슬픔도 보았습니다.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정보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1970년대 여성 장교 명단, 진급 기록, 부대 배치 현황까지 모든 것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받은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이 여러 문서에 나타나고 있었지만 모든 기록이 중간에 끊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1975년 인사발령 문서에서 할머니의 성함을 발견했을 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문서에는 육군 중장 진급 예정자라는 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는 없었습니다. 마치 찢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당시 할머니와 함께 근무했던 분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한 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91세의 이모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제가 할머니의 외손자라고 하니까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지. 내 할머니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 할머니는 정말 장군이었어.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남을 수 없었지. 그때는 그런 시대였거든. 할아버지의 말씀에 따르면 할머니는 1970년대 중반 육군 중장까지 진급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군 내부의 성차별과 정치적 이유로 공식 기록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사항도 보안상의 이유로 삭제되거나 은폐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정말 장군이었던 거예요? 저는 믿기 어려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내 할머니보다 나라를 사랑한 사람은 없었어. 하지만 그 시대는 여성 장군을 인정하지 않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장군이셨어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장군이라는 건 별을 다는 게 아니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면 그게 장군이지.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저는 할머니의 평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할머니는 평생 이 나라를 지키는 장군으로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조용히 견뎌오셨던 것입니다. 저는 군인권센터와 국가보훈처에 할머니의 기록 복원을 요청했습니다. 수많은 서류를 작성하고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이모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당시 할머니를 아셨던 분들을 찾아다니며 증언을 모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할머니의 실력과 헌신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할머니의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당시 행정착오와 차별적 관행으로 인해 정당한 기록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최종 계급을 육군 중장으로 복원한다는 공문이 함께 왔습니다. 저는 그 공문을 들고 할머니께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종이를 받아드시고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별이 빛나는구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50년 동안 참아온 서러움과 마침내 인정받은 기쁨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이 이제야 세상에 알려진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모든 사람이 할머니가 장군이셨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내가 찾아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머니의 손에서 평생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처럼 기록되지 않은 영웅들이 얼마나 많을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할머니는 이제 90세가 넘으셨지만 여전히 곧은 자세로 앉아 계십니다. 마치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분답게 말입니다. 어제도 할머니께 여쭤보았습니다.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후회할 게 뭐 있니? 나는 내 나라를 지켰는 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란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영원히 살아있는 거야. 저는 할머니의 군복을 다시 꺼내어 보관함에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복원된 중장 계급장을 달아서 말입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며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평생의 한이 풀리는 듯한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할머니의 사례를 계기로 1970년대 여성 군인들의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처럼 정당한 기록을 박탈당한 분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할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군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할머니는 나 하나 때문이 아니야.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모든 분들 때문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라디오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라 걱정을 하십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나라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그래도 평화로운 시대에 사는 게 다행이다라고 하십니다. 할머니에게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평생의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모두 역사이고 그 역사가 기록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는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떻게 군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처음 부대에 배치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말입니다. 그때는 화장실도 따로 없었어. 남자들 화장실을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추억담이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온 여성의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포기하면 다음 여자들이 더 힘들어질 테니까. 할머니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할머니는 자신만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후배들을 위해서도 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의 여성 군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며칠 전 현재 복무 중인 여성 대령 한 분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대령님은 할머니 앞에서 정중하게 경례를 하셨습니다. 할머니도 의자에서 일어나 답례를 하셨습니다. 두 분이 경례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시간을 뛰어넘은 선후배의 만남을 목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대령님의 말씀에 할머니는 당신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내가 뭘 했다고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눈에서 깊은 만족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이야기는 국방부 여성군인 교육 자료에도 포함되었습니다. 많은 후배들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내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니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자랑스러운 건 너희들이야. 나는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이지라고 답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겸손함이 더욱 존경스러웠습니다. 요즘 할머니는 회고록을 쓰고 계십니다. 저희가 계속 권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내가 뭘 쓸 게 있다고라고 하시면서도 매일 조금씩 쓰고 계십니다. 그 회고록에는 할머니의 군 생활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살아온 인생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회고록을 옆에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용기와 신념,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처럼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을 때 할머니는 너는 내 방식으로 사는 거야. 중요한 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조언은 언제나 삶의 지혜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옆에는 복원된 중장 계급장이 박힌 액자가 놓여 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그 액자를 바라보시며 미소를 짓곤 하십니다. 그 미소에는 평생의 한이 풀린 평안함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기록되지 않아도 영웅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할머니는 50년 동안 침묵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장군이었다. 단지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다. 할머니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머니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찾아내고 전하고 싶습니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니까요. 어제 저녁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별은 종이에 찍히진 않았지만 너는 기억해줬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의 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빛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할머니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국민 의례를 하셨습니다. 할머니만의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태극기를 향해 경례를 하시고 애국가를 부르시는 할머니의 모습은 언제 봐도 숙연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할머니, 매일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물었을 때 할머니는 습관이 됐어. 나라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으려고라고 답하셨습니다. 할머니에게는 하루하루가 조국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할머니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할머니를 기억하는 분들,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분들까지 다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든 분들께 정중하게 답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재 사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편지를 읽으시고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미래가 밝구나. 할머니의 말씀에는 후배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학생에게 정성스럽게 답장을 써주셨습니다. 내 꿈을 포기하지 마라.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라. 너희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든든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할머니의 공로를 인정하여 특별 표창을 하기로 했습니다. 50년이 지나서야 받는 표창이었지만 할머니는 늦었지만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창식 날 할머니는 정장을 차려입고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할머니의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표창식장에서 할머니는 많은 현역 군인들과 만나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할머니께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특히 여성 군인들은 할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든 분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안전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해주세요. 할머니의 격려 말씀에 모든 분들이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머니가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표창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벅찼습니다. 할머니의 회고록 작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간 여성의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내가 겪은 일들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머니의 소망은 단순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것, 그것이 할머니의 가장 큰 바람이었습니다. 회고록에는 할머니의 군 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과 갈등도 솔직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여성으로서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했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할머니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야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여성이 군에서 계속 근무하려면
가정을 포기해야 했다는 할머니의 기록을 보면서 저는 할머니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깨달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을 때 할머니는 선택의 순간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후회할 것 없다고 답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삶은 후회보다는 책임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요즘 할머니는 젊은 여성들을 위한 강연도 하고 계십니다. 대학교나 여성단체에서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해 주십니다. 할머니의 강연을 들은 분들은 모두 깊은 감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다. 할머니의 강연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끝까지 해내라. 할머니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강연을 들은 한 여대생이 할머니께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보다 더 큰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라와 후배들을 생각하니까 힘이 났다고 답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내가 뭐라고 그런 걸 만들어라고 하셨지만 결국 촬영에 응해주셨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 과정에서 할머니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지만 끝까지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니다. 그 시대를 살아간 여성들은 모두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개인적인 것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한 시대의 증언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감독님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렇다면 다행이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답하셨습니다. 며칠 전에는 할머니의 옛 동료분들이 모여서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두 80대, 90대의 고령이셨지만 할머니를 보러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할머니는 옛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내가 없었으면 우리 부대가 어떻게 됐을까? 동료 할머니의 말씀에 우리 할머니는 우리 모두 열심히 했지라고 겸손하게 답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할머니가 얼마나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분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할머니들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모두 계급으로 불러주고 계셨습니다. 중장님, 대령님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서로의 계급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친구들을 만나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났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어. 할머니의 회상에는 그리움과 자부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최근 할머니의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셨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군인은 마지막까지 규율을 지켜야 한다. 할머니의 신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할머니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시고 정해진 시간에 주무셨습니다. 간병하는 저희도 할머니의 규칙적인 생활에 맞춰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할머니는 다른 환자분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힘든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간호사분들도 할머니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퇴원 후 할머니는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할머니의 의지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할머니의 사례를 계기로 숨은 영웅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처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분들을 찾아서 명예를 회복해드리는 사업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프로젝트의 명예 고문을 맡아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거다. 그분들을 빨리 찾아서 명예를 회복해드려야 한다. 할머니의 관심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다른 분들까지 챙기고 계셨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몇 개월 만에 벌써 여러분의 사연이 접수되었습니다. 할머니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든 분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검토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억울하셨겠다. 빨리 명예를 회복해 드려야 한다. 할머니는 다른 분들의 사연을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난달에는 할머니 덕분에 또 다른 여성 군인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복무하셨던 분이었는데 할머니와 비슷한 이유로 기록에서 누락되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드릴 때마다 가슴이 뿌듯하다. 할머니의 보람은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분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에서 의미를 찾고 계셨습니다. 요즘 할머니는 젊은 공무원들을 위한 멘토링도 하고 계십니다. 저처럼 공무원으로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조언은 언제나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의 공직관은 명확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공무원의 자세다. 할머니의 멘토링을 받은 후배들은 모두 할머니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살아온 이야기 자체가 가장 훌륭한 교육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어제는 할머니와 함께 옛날 할머니가 근무하셨던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모습이 많이 바뀌었지만 할머니는 옛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기가 내 사무실이 있던 자리야. 여기서 밤새 근무한 적이 많았지. 현재 그 부대에 근무하는 분들이 할머니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분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나라가 안전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해주세요. 부대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감회가 새로웠다. 내가 일했던 곳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뭘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물었을 때 할머니는 그냥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답하셨습니다. 살아서 이런 날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지금 할머니는 손자들을 위한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저와 제 사촌들을 위한 편지였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전해줄 말들이 있어서라고 하시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고 계셨습니다. 그 편지에는 할머니의 인생 철학과 우리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보다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할머니의 편지 첫 문장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옳은 일을 해라. 그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이다. 편지를 쓰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시간의 유한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할머니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최근 할머니의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기록되지 않은 영웅들이라는 단원에서 할머니의 사례가 소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내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린다고? 할머니는 믿기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학생들이 내 이야기를 배우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용기를 얻을 거예요.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너무 기쁘고 떨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야기가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니? 교과서 지필진이 할머니를 인터뷰하러 왔을 때 할머니는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정의로운 일을 하라고 전해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라고 말해주세요. 며칠 후 교과서 초안을 보여주었을 때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 멋지게 써줬구나. 이렇게 써주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하셨지만 깊은 감동을 받고 계셨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할머니의 이름을 딴 여성 리더십상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뛰어난 여성 군인을 선발해서 시상하는 제도였습니다. 할머니는 내 이름을 딴 상이라니 과분하다고 하시면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첫 번째 수상자는 현재 육군에서 복무하는 김대령이었습니다. 그분은 시상식에서 할머니 덕분에 여성 군인들이 더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내가 이룬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상까지 만들어주나.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낮추셨지만 저는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이 후배들에게 영감을 주는 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였습니다. 지난주에는 할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92세가 되셨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이 모여서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니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신상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군 생활 때 자주 드셨다는 김치찌개를 끓여드렸습니다. 이 맛이야, 이 맛. 옛날 생각이 나는구나. 할머니는 정말 맛있게 드셨습니다. 생신 축하 인사를 받으시는 할머니의 모습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나이가 드셨어도 할머니의 기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한 하루입니다. 할머니의 인사말은 언제나 정중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2년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할머니의 인생관은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요즘 할머니는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책 작업도 하고 계십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도 꿈과 용기를 심어주고 싶다는 것이 할머니의 바람이었습니다. 동화책 제목은 별을 품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동화로 각색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제목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별을 품었다니 정말 예쁜 표현이네. 동화책 사파를 그리는 화가 선생님이 할머니를 만나러 오셨을 때 할머니는 특별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할머니를 너무 멋있게 그리지 마세요.
평범한 할머니로 그려주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친근하게 느낄 테니까. 화가 선생님은 할머니의 부탁대로 따뜻하고 친근한 할머니의 모습을 그려주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그림을 보시고 이렇게 그려주니까 정말 좋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동화책이 출간되면 전국의 초등학교와 도서관에 기증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린이들이 이 책을 읽고 좋은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연극도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교 연극 동아리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고 싶다고 요청해 왔습니다. 할머니는 젊은이들이 연극으로 만들어준다니 영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연극 대본을 보여드렸을 때 할머니는 잘 만들었네. 나보다 멋진 할머니가 나오는구나 라고 웃으셨습니다. 학생들이 할머니 역할을 맡기 위해 연습하는 모습을 보시고 할머니는 감동하셨습니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니까 고맙다. 할머니는 학생들을 격려해 주시고 연기에 대한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너무 무겁게 연기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라. 그게 더 진실되게 보일 거다. 연극 공연 날 할머니는 객석에서 학생들의 연기를 지켜보셨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무대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시며 할머니는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학생들이 할머니께 인사를 드릴 때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다. 내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줘서. 할머니의 감사 인사에 학생들도 감동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학생들의 대답에 할머니는 더욱 기뻐하셨습니다. 지금도 할머니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분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든 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다.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각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서 재미있다. 그리고 내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더욱 기쁘고. 어제는 중학생들이 단체로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역사 수업의 일환으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는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평화로운 나라는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할머니의 말씀에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학생들은 할머니께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는 없었어요? 할머니는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용기는 타고나는 게 아니다. 만들어가는 것이다. 할머니의 답변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키워나가는 거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학생들이 돌아가기 전에 할머니께 편지를 써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미래가 밝구나.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어요. 할머니는 그 편지를 읽으시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거구나. 할머니의 말씀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심이다. 요즘 할머니는 건강 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서 건강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머니의 의지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십니다. 의사 선생님도 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나이에 비해 매우 좋다고 하십니다.
정신력이 강하신 분들은 몸도 건강하시다는 것이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십니다. 내일도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 할머니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할머니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할머니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감사와 기도로 가득합니다. 내 별은 종이에 찍히진 않았지만 할머니께서 가끔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기억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이제는 밝게 빛나고 있구나. 할머니의 별은 이제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